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1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7월 1일에 시등원가 500만원, 잔존가치 50만원, 내역연수 5년인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정해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주식회사 3일이 2021년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는 2021년도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뭐 정해법이니까 어렵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시등원가가 얼마냐면은 500만원,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얼마냐면은 50만원, 그러면 450만원, 그럼 나누기 5년 하면 얼마냐면은 90만원씩 상각이 돼요. 연간 90만원씩. 근데 취득은 언제 했냐면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니까 월할 상각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한 기간만큼의 6개월치만큼 사용했으니 90만원에서 이제 월금액, 그러니까 12개월 나누죠. 거기서 곱하기 내가 사용한 금액에 6개월치 사용했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5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감가상각비 해야 될 금액 얼마? 정답은 1번 45만원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2번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은 최근 자동차 모형의 변경으로 부품 제조 기계장치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유형자산 손상차손 인식 사유에 해당합니다. 주식회사 3일이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이 문제는요, 내가 직접 손상차손을 찾는 것도 있는데 손상차손으로 하는 인식 기준이 있어요. 여기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입니다. 요겁니다. 요 내용 자체가 순공정가치하고 사용가치 중에서 어떤 금액이냐, 둘 중에 하나 큰 금액을 적용하시면 돼요. 어느 게 더 커요? 그렇죠. 사용가치가 더 크죠. 그래서 장부금액은 500만원이고 객관적인 사유인 손상차손에 해당하는 기준이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값으로 적용했을 때 사용가치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210만원. 그러면 얼마? 290만원 만큼 손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상차손에 해당하는 금액 얼마? 290만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3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도에 설립된 벤처회사로 2021년에 지출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경우 202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자, 볼까요? 무형자산은요, 이제 무형자산가에 도달하기 이제까지 이제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나눠져요. 연구 단계는 전액 비용이고요. 근데 개발 단계는 이제 만약에 이제 자산으로 인식 요건이 되겠다라고 하면은 개발 성공이죠. 그러면은 이때는 개발비로 처리를 하고요. 근데 개발하는 도중에 자산 인식 요건이 안 돼요. 이건 개발 실패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해 주셔야 돼요. 경상공고 개발비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인식 요건이 되는 것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에서 봤을 때 연구 단계는 20만원은 비용인 거고, 그러면 개발 단계는 100만원 중에 50만원은 자산으로 인식이 되는데 나머지 50만원은 자산으로 인식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뜻은 뭐냐? 비용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에서는 이번 문제하고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2021년 7월 1일부터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원은 자산으로 처리했으니 5년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연간 10만원씩 상각이 되지만 사용이 언제냐면은 1월 1일부터 사용한 게 아니에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6개월치만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월치 나눠서 월간 금액 얼마냐 계산했을 때 내가 사용한 기간이 6개월이더라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5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원은 상각이기 때문에 무형자산 상각비 해가지고 순정부 금액은 50만원에서 가치가 떨어진 5만원만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5만원이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할 장부금액 얼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4번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은 보유 중인 기계장치를 2021년도 1월 1일 3년 연불 조건으로 판매합니다. 매년 말 2만원씩 3회를 받기로 합니다. 위거래와 관련된 유효이자율법은 10%, 3년에 10% 연금효과 2.4868입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만원씩 3회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6만원에다가 그 다음에 이자 금액 있죠. 이자 금액이 10%. 그러면은 2,000원씩 3회라고 쳐도 6,000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66,000원을 받는 셈이 되는 건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장기 연불 조건이기 때문에 장기 연불 조건은 일단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2만원씩 3회를 받기로 하면은 총 6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6만원이 현재 지금 우리가 현재 금액이 얼마냐라는 것보다는 이제 약간 좀 재무관리 쪽으로 보면은 약간 이제 이자율은 얼마냐 이제 그런 셈이 이제 된 거라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할게요. 재무관리 잘 몰라갖고. 그래서 첫 번째는요 2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연금평가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연금평가 얼마냐면 2.4868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3년 후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거냐라는 이제 측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만원 곱하기 2.4868입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내가 3년 후에 받을 금액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49,736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2만원씩 3회를 받기로 했고요. 예, 이제 3년에 10% 연금효과 2.4868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2021년도 1월 1일은 49,736원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유효이자율법은 얼마냐면은 10%만큼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원금을 해가지고 수령하는 거죠. 이 금액만큼 빼고 계산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9,736원에 10% 얼마냐면은 4974원입니다. 4973.6인데 소수점 이제 첫째 자리 반올림 했고요. 그 다음 이거를 합치면 얼마냐면은 이걸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49,736원의 이자 수익이니까 이자 수익이니 플러스 4974만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 54,710원. 원금 수령은 2만원이니까 여기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54,710원에서 2만원 빼면은 34,710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22년도 12월 말자 해가지고 똑같이 10%만큼 해가 이자 수익 더해줍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3471이에요. 이렇게 3471 빼기 2만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3471 더하기 34,710원 하면 48,181원 나머지 2만원 빼면은 18,181원 이렇게 나와요. 181원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2023년 12월 말자 돼가지고 유효이자법 10%니까 18,181원이 됩니다. 18,181원 10%. 그래서 2만원만큼 빼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단수 차이가 생길 거예요. 자, 단수 생기죠. 그래서 아무리 2만원만큼 빼면은 1원만큼 차이가 생기는데 이거는 단수 조정해 주시면 돼요.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유효이자율법 이 10%는 연도마다 이자 수익 금액이 발생하는 거고 요거는 실제 원금으로 받는 금액이고 그래서 이런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해당하는 금액 2021년도 이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냐면은 4974원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22년도 거를 물어보면은 3471 만약 23년도 거를 물어보면은 1818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정답 몇 번이냐면은 24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연볼 조건은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하는 원리를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5번입니다. 다음 중 유동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유동부채입니다. 자, 1번입니다.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은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정상 영업주기 내에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 미지급 비용 등은 만약에 이제 1년 이내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 분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소멸을 예상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돈 안 주면 그만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돈 안 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돈을 상환해줘야 되는데 또 그러니까 전화 받고 미안한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러다가 해가 넘긴 거예요. 계속 그때는 장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내 결제가 안 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를 하는 게 원칙상 맞습니다. 그래서 이 25번의 1번은 맞습니다. 이거는 실무를 해봐야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실무 안 해보시면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아니 1년 이내 결제 안 되면 뭐 장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회사에 들어가 보시면은 1년 넘게 미지급한 게 꽤나 많아요. 사실 이제 살다 보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미착 상품의 경우 아직 운송 중에 있기 때문에 입고 이전 시점에 매입 채무를 인식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은 미착 상품은 운송 중인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국제 거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배가 이렇게 해서 지금 띄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국에서 오려면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대금 지급에 대한 부분 미차 상품 그러니까 아직 도착 못했죠. 대금 지급인 경우에는 미차 상품이더라도 매입 채무를 인식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물건은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매입 매출의 인식은 가능합니다. 회계 처리는 똑같이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하면 돼요. 물건이 가고 있는 중이라도. 그래서 인식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유동성 장기부채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유동 부채 중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상환할 금액을 의미한다. 이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유동성 장기부채는 엄연히 유동부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동 부채 중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단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당좌 차월은 재무상태표에서 단기 차입금 과목으로 보고한다. 12월 말자에 그러니까 당좌 차월은 그냥 대출받은 걸로 해서 계정 과목 통합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6번입니다. 다음 중
사채 발행 시 발생된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비용입니다. 자, 1번입니다. 사채 발행비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들어간 직접 발생한 비용이다. 맞는 얘기죠. 사채 발행에 필요한 비용들이 의외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게 맞고요. 그 다음 2번.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으로 인한 조달된 현금을 감소시킨다. 말 그대로 비용이니까 당연히 현금 감소가 있는 부분에서는 맞아야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생각해보면. 사채 발행 비용이니까 당연히 비용이고, 그거에 따른 현금이 감소된다. 맞는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 3번. 사채 할증 발행 시 사채 발행비가 발생할 경우 사채 할증 발행 차감에서 우선 차감한다. 맞습니다. 할증은 그 조정할 때 마이너스로 조정이 되고요. 할인은 만약에 사채 발행 비용이 있을 때 조정할 때는 이제 플러스 금액이 돼요. 대차 평균의 원리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4번.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 시점에 즉시 비용화된다. 아니죠. 예, 아닙니다. 즉시 비용화되는 게 아니고 직접 차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7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2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만원, 액면이자율 10%, 3년 만기 사채를 951963원에 발행합니다. 이자 지급일은 매년 12월 31일, 유효이자율은 12%입니다. 유효이자율법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할 경우 3년간 인식할 사채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2022년 1월 1일 액면 금액이 얼마냐면은 100만원이고요. 이제 액면 이자율은 10%. 그 다음에 실제로 발행했는 금액은 얼마냐면은 951963입니다. 현재 가치를 이용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효이자법은 12%의 3년치를 계산을 했는 금액이에요. 이건 뭐예요? 딱 봐도 할인 발행이죠. 할인 발행인데 이때 차익은 얼마냐 이거예요. 48037원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3년간 유효이자법에 의해서 상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22년 12월 31일이에요. 951963. 자, 이때 유효이자율법은 얼마냐면은 12%, 액면이자율은 얼마냐면은 10%, 그거에 따른 차익은 얼마, 이렇게 이제 할게요. 그래서 조정된 금액 얼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액면 금액은 액면이자율은 항상 100만원에 10%, 즉 10만원씩 상각이 됩니다. 매년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법은 12%씩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자 금액은 가면 갈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4236원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4,236원. 그래서 액면 금액과 가까이 맞추려면은 금액을 올려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951963 더하기 14236. 그래서 얼마냐면은 966199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3년도 12월 31일에 966199원이니까 거기에서 유효이자율법 12%만큼 적용해 주는 거예요. 115944원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차익은 이 두 가지 금액 빼면 되죠. 그래서 얼마냐면 1594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을 이제 조정을 하면 982143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024년도 12월 31일이고요.
그러면은 금액이 얼마냐면은 982143원이 돼요. 그럼 여기에 유효이자율법 12%만큼 적용해주면 117857원이 돼요. 근데 100% 다 맞아 들어가진 않고요. 단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하면은 17,857원. 그러면 할인 발행에 있는 이자 비용과 4차 할인 발행 차금이 이제 연도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금액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82143 더하기 17857만큼 해주면은 딱 1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단수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때 이 유효이자율법 12%가 이자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이자 비용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 세 가지 금액을 다 더해주면 돼요. 114, 236, 115, 944, 117, 857 얼마? 348, 037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금액은 계산했을 때 사채 이자 비용이 얼마예요? 그렇죠.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8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퇴직급여에 관련된 회계정보입니다. 2022년 주식회사 3일이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인식할 퇴직급여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퇴직급여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이 됩니다. 2022년도 해당하는 비용. 자, 그러면은 2021년도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이 45,000원. 요 3,000원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은 2022년도 1월 1일 기초금액이 돼요. 그러면은 항아리 신유단지에 해당하는 2022년 이제 1월 1일에 적립된 금액이 45,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에 퇴사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8,000원만큼 나가게 됩니다. 나가면 얼마 남아요? 그렇죠. 37,000원이 남아요. 8,000원만큼 빼니까 37,000원 남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6만원만큼 적립을 해요. 그러면 얼마만큼 적립하면 돼요? 그러니까 6만원까지 적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만원까지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37,000원이 있으니 그 금액을 포함해서 23,000원만큼은 추가로 보충해주면 되겠다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두 개 합치면 얼마? 6만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예요? 그렇죠. 23,000원만큼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이때 회계 처리할 때는 퇴직급여로 해가지고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해서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9번입니다. 다음 중 충당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여야 된다. 뭐 이건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의 처분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처분이익을 고려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측정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랑 사실상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3번. 충당부채의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 차이가 중요한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명목 금액, 그러니까 금액과 그러니까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하다라면 하면은 현재 가치로 평가해도 됩니다. 근데 아무 안 중요하면은 뭐 명목 금액으로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왜냐면은 충당부채는 말 그대로 부채성 계정 과목이다 보니까 그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은 맞아요. 부채는 의무거든요. 내가 돈을 줘야 돼. 의무가 있다. 그래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충당부채 인식 요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2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0번입니다. 2022년도 초에 설립된 주식회사 3일에 2022년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40만원입니다. 자, 세무조정 결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로 인한 2022년도 과세이익 증가분은 10만원이다. 즉 송금불산입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당 회계연도 법인세율 및 미래예상 법인세율이 30%인 경우 2022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 상기 외에 세무조정 사항은 없으며 향후 과세소득은 단기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합니다. 저는 이거 해설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해가 안 돼갖고, 이거는 과세이익 증가분이 10만원이면은 이거는 이제 이연법인세 부채거든요. 그러니까 가사나 일시적 차이. 근데 이거를 애가 30%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30번의 답이 1번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답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이거 설명을 잘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건 해설서를 봐야 되는데, 저도 해설서가 지금 현재 책이 없어갖고, 그래서 나중에 어딘가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선이,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거를 해가 12만원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답만 처리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